네, 여러분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주식의 고수, 주식의 따거 유성치의 호불호, 유성치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떻게 시간이 조금 늘어났는데 네네네. 조금 저희가 종목을 많이 받고 싶었는데 상담을 많이 못 해드렸던 네네네. 그런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게 좀 괜찮은가요? 밖에서 지금 준비해 보니까 예. 지난번에 더 나은 것 같아요. 너무 많다. 네. 또 그리고 유성치 매니저가 하나하나 또 정성스럽게 보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 더 힘드시지 않을까. 네, 차트만 보고 하면 쉬운데 예, 예. 그런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토리는 좀 알고 제가 2,000개가 넘는 종목을 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 최대한 제가 모르는 종목 위주로 보완을 하고 들어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정말 많은 종목이 있어가지고 빠르게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가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저희가 요거를 다 해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컴퍼니 K. 8% 비중 가지고 계시고요. 11,963원의 평단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9,870원이어서 손실 구간이신데 손절해야 되는지 보유해야 되는지 여쭤보셨어요. 자, 유성치 매니저의 호불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프로. 불호. 네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분이 보니까 4월 달에 그 고점에서 이제 매수하시고 나서 장기 투자 여부를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근데 제 판단에서는 그 컴퍼니 K 자체를 장기 투자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냥 창투사 좀 개념의 그런 기업으로 좀 판단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수익은 어느 정도 계속 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관리 보수를 받고 또 성과 보수를 받고 이런 기업인데 예. 내년에 아마 성과 보수가 좀 많이 붙을 것 같고 올해까지 하더라도 한 지금 보니까 한 100억에서 120억 정도의 순이익을 내는 회사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금 시총이 한 1,500 정도 되니까 예. 엄청 비싸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한 15배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상당히 많이 가격적인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충분히 리바운딩은 들어올 수 있다. 만회는 좀 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장기 투자를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기업으로 판단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좋잖아요. 그리고 공모도 많이 하고 뭐 신규 상장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에게 상당 기회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관리 보수가 이 펀드 누적 금액이 커지니까 그만큼 보수도 커지는 건데 향후에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이제 정점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집니다. 저도 예전에 초창기 때 창투사에서 약간 1년, 2년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요. 예. 좋을 때는 정말 그 막 테아람도가 난리가 나요. 시장 좋을 때는 맨날 술 먹고만 난리가 나는데 예. 근데 또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을 때는요. 정말 안 좋거든요. 업다운이 좀 심하네요. 네,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하지 마시고 지금 나쁘지는 않으니까 지금 10,000원 이하에서 팔지 마세요. 10,000원 이하에는 팔지 지금 마라. 12,000원 가까이 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10,000원 이하에 팔지 마시되 약간 뭐 요령을 조금 우리가 해본다면 조금 추가 매수 뭐 한 7% 정도에서 15% 정도는 비중을 맞추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대신에 이제 반등이 들어올 때 제 판단에서는 12,000원까지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단가를 예. 좀 낮춘 상태에서 한 11,000원 전후 네, 그 정도 올라오면 제가 볼 때는 그냥 본전 찾고 내가 매도하겠다. 예. 이렇게 매도하시고 그냥 종목 교체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좋은 좀 종목이 많으니까. 약간 네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네. 이렇게 컴퍼니 K처럼 뭐 시장은 사실은 일반적인 합리적인 수준에서는 좀 안 좋게 보지만 나는 요 종목이 좀 괜찮은 것 같다라는 종목들이 몇 개 있잖아요. 또 개인적인 성향에 맞춘 그런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을 비중 한 5%에서 언더로 그냥 장기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좀 가져가 보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닌가요? 컴퍼니 K처럼. 이런 기업요? 예. 그 제 개인적인 그 소신은 뭐냐면 예.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은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절대 큰 돈을 저는 벌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들이 모르는 종목을 내가 발굴해서 그 종목의 꿈의 기업, 성장하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 트렌드를 잘 분석해서 그런 유망 산업에서 유망 기업을 사서 예. 정말 장기 투자에 큰 돈을 벌거든요. 그게 맞고 그런 투자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데 대신에 이제 컴퍼니 K 같은 기업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업다운이 상당히 심한 업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의 장기 투자는 좀 말리고 싶고 예. 제가 말하는 트렌드는 어떤 거냐면 예. 인공지능, 예, 그러니까 자율주행, 그죠? 또는 고령화 사회니까 그런 바이오 헬스케어 쪽. 뭔가 한 방을 예. 터뜨릴 수 있는 기업. 그래 그런 쪽은 한 1, 2년 이렇게 쭉 장기로 투자하시면은 예. 크게 수익을 내면 전기차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성장하는 트렌드 쪽으로 저는 투자하길 바라는 거지. 예. 이렇게 이게 업다운이 심한 그런 업종은
단기 트레이딩을 끝내버리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컴퍼니 K 상담 도와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보여주시죠. 자, 삼성 SDI입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56만 5천 원에 지금 들어가셔서 72만 3천 원이 현재가입니다. 비중이 45% 상당해요. 요거 전망 그리고 장기 보유해도 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계세요. 일단 수익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려야겠고요.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냐 하반기에는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좀 귀를 쫑긋 기울이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호불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호. 네. 수익도 지금 내고 있는 구간인데 호. 네네. 더 이보다 좋을 순 없다. 네, 이분 뭐 스타일을 보니까 최근에 많이 빠졌을 때 60만 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56만 원대에서 지금 45%니까 엄청나게 제가 볼 때 올해 지금 장기 투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물론 이제 이게 80만 원대까지 갔다가 70만 원대니까 조금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 신이 아닌 이상은 이게 뭐 고점에서 팔고 또 밑에서 못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스타일상으로 이분은 끌고 가도 충분히 될 만한 그런 소양을 가지고 있다 봐요. 성장 자체가. 그리고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SDI는 현재까지도요. 중대형 전지 쪽에서 흑자를 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LG화학 추천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예. LG화학의 어떤 BEP 손익분기점이 이 배터리 쪽에서 흑자 전환할 때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 말씀드렸는데요. LG화학도 그때부터 상당한 강한 드라이브를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DI 같은 경우도 제 판단에서는 2분기에 지금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다는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적어도 2분기 실적은 확인하시고 중대형 배터리 사업부에서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예. 제가 볼 때는 좀 더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상관이 없다. 예. 단지 이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 연준이 어느 지점에서 이제 금리 인상하고 속도를 내기 시작할 때 그때 전체적으로 시장에 이익감 찾아올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올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예.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서 내후년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한번 끌고 나가시면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요거는요. 셀 3사 플러스 다른 2차 전지주 관련주 네네. 하반기에는 좀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지. 기본적으로 저는 전기차 시장을 너무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어떤 공급 과잉이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 전기차 비중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쉬어가는 거지 이게 꺾였다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3사 배터리 업체들 다 괜찮다고 보고 있고 예. 그 중에서도 저는 그 배터리의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계 배터리 회사들,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는 그 자체적인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경쟁사들이 이제 막 생기는 거죠. LG화학의 경쟁, SDI 경쟁, SK이노베이션의 경쟁사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 이 모든 경쟁사에 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소재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이 저는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수익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유성치 매니저 말씀대로 여기 쭉 더 갈 수 있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조금 더 보유해 보시면 좋겠다. 호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대한유화. 경기 민감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었는데 27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3만 8,500원 손실 구간이십니다. 비중 10% 정도 들고 계신데 전망과 대응 전략 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성치 매니저의 호불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네, 프로. 불호. 대한유화는 그래도 화학주 중에서는 좋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실적도 같은데. 좋고. 근데 그 제가 뭐 어떤 관점이었냐면 예. 아마 지난주가 지난주에 제가 호를 드렸던 것 같아요. 좀 대한유화는. 기다리라고. 예. 물렸으면은 좀 똑같은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물렸으면 기다리는 건데 일단 지금 이런 이렇게 사이클릭 업종은 개인 투자가들이 투자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바닥에서 정말 막 비관적인 전망이 나올 때 그때 모아가는 것은 저는 찬성인데 예. 이렇게 지금 바닥권에서 시세가 한 4-5배 난 상태에서 내려오는 구간에서 지금 물리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제가 대응을 할 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지금 업황 자체가 지금 올 하반기부터 지금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지금 정설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공급 가인 상태로 진입할 수가 있고 예.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정권사들이 대한유화의 지금 뭐 주가를 30만 원대, 30 후반대까지도 목표가를 많이 설정하고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실적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좀 부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좀 짜드리고 싶냐면 예. 내가 정말 장기 투자가다. 내년 상반기까지도 내가 버틸 수 있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저는 뭐 오케이. 가져가자. 근데 내가 단기로 들어갔다가 지금 물린 상태고 예.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종목을
올해까지만 하려고 하는 상태다. 그러면 저는 그냥 반등시마다 끊어 나갔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굳이 23만 원대는 하지 마시고요. 예. 이런 정도도 중간중간에 반등을 주기 때문에 한 25만 원에서 26만 원대 정도, 27만 원대 지금 물려 계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올라왔을 때 과감하게 무조건 수익 내고 팔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 지금 업황이 안 좋아지는 구간에서는 한번 팔았다가 나중에 뭐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또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때 복수하시면 되니까 서류 가시면 되니까 지금은 저는 반등시마다 비중 축소 그리고 조금 더 강한 쪽으로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한유와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주가 하반기에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 개인적으로는 이게 끝났다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경기 자체가 지금 내년, 내후년 제가 볼 때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할 때 그때가 정말 좋을 때거든요. 예. 경기가. 예. 근데 지금 미국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경기가 완전히 정상화됐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끝났다 보지는 않기 때문에 분명히 만회되는 구간은 올 거라고 봐요. 예. 근데 그 미국채 금리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는 상반기에 주도했던 업종은 약간 좀 쉬어가지 않을까. 네, 그런 관점이지 뭐 꺾였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대한유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불호를 드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입니다. 보여주시죠. 유유제약,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 나왔습니다. 12,500원에 매수하셨고, 걱정되는 거는 비중입니다. 50% 비중 들고 계시고, 1,350원 손실 구간이십니다. 향후 전망과 대응 전략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호불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성치 매니저의 호불호.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네, 프로. 불호. 이 유유제약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제가 성의유실에서 웬만하면 U자 달리는 종목은 호를 드리고 싶은데 같은 유씨라서 네. 호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불호가 나왔어요. 네. 제가 유비유시거든요. 예. 유비유시, 윤랑규 유시. 유시가 유명한 사람이 별로 없긴 한데 예. 죄송합니다. 지금 정신이 없네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유재석이 우리 유시예요. 그래요?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유제하고 호를 주셔야 되는데. 주성치가 저희 친척이고. 그렇습니까? 안 웃겨요? 예. 약주하신 거 아니죠? 알겠습니다. 유유제약 어떤 포인트에서 불어요? 제가 보니까 예. 그 실적 자체는 제가 보니까 한 80억 정도 순익 내더라고요. 근데 시총이 1,700억 정도 되니까 한 21배, 2배 정도 퍼가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약사 치고 뭐 엄청난 고평가거나 뭐 그런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은 들고요. 예. 근데 이제 유유제약이 지난 4월 달에 지금 엄청나게 급등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제가 뉴스를 잠시 찾아보니까 진단 키트 관련해 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이제 당선되고 나서 이제 학생들 그 이제 진단 키트 사용해라.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기업이 이제 어떤 특정사하고 관련된 기업이라고 그런 루머가 펼쳐지면서 주가가 무려 지금 보니까 바닥권에서 거의 한 2배 이상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급락 이후에 상당히 지금 그저 안타까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 가치 대비해서 너무 오버슈팅 됐다가 지금 제자리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폭 자체는 크지 않을 거라 보지만 12,500원에 50% 들어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로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계속 모아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급등 들어올 때 파셔야 되는데 요 12,500원 본전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손이 잘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나갔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팔고 나서 더 오를 수 있는 게 주식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감안해 봤을 때는 요 정도 가격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매력적인 가격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단 키트 재료가 나오기 급등하기 전에 가격대를 보면 거의 10,000원 이하에서만 움직였던 기업이잖아요. 예. 네, 그런 것들 감안해 본다면 이렇게 중간중간 급등이 들어와 줄 때 줄이지 못하면 상당 기간 좀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제 판단에서는 비중 자체를 줄여 나갔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11,000원 이상 한번 보시고 그때 올라올 때마다 좀 안타깝지만 비중 축소해서 종목 교체를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뭐 진단키트 관련주 해가지고 뭐 시젠, 수젠텍, 유유제약, 랩지노믹스 등등등등 이렇게 거론되는 그런 일부 기업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가 좀 심각하다라는 네, 얘기가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좀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한 것 같다. 약간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는 또 나오기 때문에 유유제약 같은 경우는 그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어떨까? 약간 이런 심리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유유제약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자회사 쪽에 그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그런 건기식을 만드는 회사는 있어요. 예. 그런데 요 부분은 제가 볼 때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관련이 없는 것 진단키트 같다. 쪽은 루머로 그때 급등했던 거고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폭락했던 거고요.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제가 그
변이가 막 이렇게 확산되기 전에 예. 이제는 조금 이제 잠잠해질 거니까 이제 좀 이제 반등시마다 좀 매도하라고 했는데 그 종목이 뭐더라? 그러니까 예. 그 기업이 만드는 회사가 그 제품이 바로 그 지금 제 딸도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도 쓰고 있더라고요. 아, 그 진단 키트를. 말씀하셨었죠. 예, 예. 네, 그래서 그 진단 키트 회사는 그래도 실체가 있잖아요. 실제로 더 많이 팔릴 것이고. 예. 근데 이 회사는 실체가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뭐 이렇게 관련주로서 같이 움직이긴 하지만 상당히 탄력이 떨어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 제 판단에서는 반등 시에 좀 줄여 나가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나노엔텍, 뭐 휴마시스 요런 휴마시스였죠. 네네, 그렇죠. 휴마시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진단키트 관련해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눠봤고 유유제약은 또 불호를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여주시죠. 다음 종목은 PCL입니다. PCL 63,000원에 매수하셨고 안타깝게도 61,800원, 61,600원의 손실 구간이십니다. 비중이 80%여서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 일단 마음이 좀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요거를 지금 보유해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네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호불호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보여주실까요? 불호. 네. 비중이 너무 많아서 네, 불호일까요? 맞습니다. 아니면 어떤 부분일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변이가 계속 그저 소식이 계속 전해져 오니까 예. 어느 정도 조금 흐름을 보면 이게 최진단 관련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시장 흐름하고 그저 순행하면서 예. 같이 좀 움직여줄 수 있을 거라 봐요. 근데 기본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회사가 그 실적을 이제 우리가 보면요. 예. 작년에 이제 그 195억 순이익을 냈거든요. 예, 작년에 워낙 좋았잖아요. 그래서 2, 3분기 실적이 되게 좋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년 4분기부터 지금 1분기 보면 매출하고 지금 영업이익이 뚝 떨어지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작년에 200억이라 치고 올해는 실적이 훨씬 떨어질 것 같긴 한데 200억이라 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을 보면 6,215억이에요. 그러면 30배 이상 된다는 거거든요. 뭐 진단기가 뭐 30배 이상이면 뭐 그 비싼 거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실적이 지금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 가격대도 저는 부담스럽다 봐요.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같이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예. 향후에 실제 실적들이 나왔을 때 예상보다 부진했을 때는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 이분은 저는 빨리 현금화를 일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63,000원대니까 지금 보니까 별로 손실이 안 났었거든요. 예. 여기서 조금만 반등 줘도 거의 본전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전 수준에서 적어도 제 생각에는 절반 이상 줄이세요. 이런 종목의 80%를 배팅한다는 것은 도박에 가깝다. 뭐 자제분들한테 욕 들어요. 그냥 빨리 지금 현금화를 하셔가지고 예. 진짜 내 자식한테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도 또 많거든요, 진짜. 그런 꿈의 기업에 내가 막 10배, 20배 보고 정말 이런 기업에 장기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투자해야지. 예. 이런 테마성으로 지금 코로나니까 이런 이제 진단키트나 이런 관련주들 내가 들어가서 어떤 시세를 따먹겠다. 예. 그건 만만치가 않아요, 제 경험상.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고 트레이딩 하시려고 하면 한 예. 10%, 20%만 하세요, 이런 기업은. 원래는. 그래서 절반 이상 줄이시고 나머지는 조금 더 건전한 우량한 쪽으로 가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변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더 많이 늘어가지고 이게 더 그죠, 창궐한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이게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그죠. 상당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진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테마주는. 그러니까 이 변이가 엄청나게 확산될지 좀 예. 진정이 될지를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개인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전 수준에서 절반을 일단 끊으시고 나머지는 최근에 추이 자체가 변이가 좀 확산되는 추세니까 예. 지금은 절반 정도로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근데 80%는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너무 많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6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종목 보여주시죠. 동국 RNS입니다. 2,600원에 매수하셨고 상당한 수익을 내셨습니다. 5,830원에 지금 현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리고 비중 15% 정도 들고 계신데 장기 보유 전망 호인지 불호인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자, 유성치 매니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네. 불호 네. 2배 이상이면 충분히 많이 왔다. 네, 제가 판단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예. 보니까 철강 쪽에 내화물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예. 업황이 상당히 좋거든요. 업황이 상당히 좋아서 주가도 제가 볼 때는 강력하게 지금 그죠 3월달에 대량거래 싣고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연출됐는데요. 예. 시간 관계에서 제가 약간 조금 왜냐하면 실적 자체는 크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주가 급등했다는 것은 무슨 재료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예. 그 저 3월달에 어떤 재료 때문에 지금 오른지 제가 확인을 좀 못하고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이 철강 쪽에 업황이 좋아가지고 저렇게 급등을 했다면 그때 철강주도 대부분 다 급등했으니까 예. 급등한 상태에서 지금 행보하는데 시총 자체가 지금 이제 1,000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도 그냥 같이 그 실적 자체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예. 실적 자체가 작년도에 10억 정도 수익을 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1분기 때 그나마 좀 나아서 분기로 지금 10억 정도 냈단 말이에요. 예. 그래도 뭐 1년에 한 40억 정도 내는 회사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 가격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매력적이지 그러니까 않다. 철강주 치고는 지금 거의 한 20배 이상의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이 가격에서 별 메리트는 없다 봐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저가권에서 한 3배 정도 수익이 나셨다가 예. 지금 이제 절반 정도로 줄은 거잖아요. 수익률이. 그래도 제 판단에서는 한 6천 원 이상 가시면 네, 일정 부분 수익을 좀 챙기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15%면 예. 한 10% 정도는 수익 챙기시고 5% 정도는 한번 남겨두시는 그런 전략은 괜찮아 보입니다. 예. 네네. 저도 막 찾아보려고 지금 찾아봤는데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게. 동국 RNS 어떤 재료였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네, 없나요? 어렵습니다. 네네. 자, 알겠습니다. 동국 RNS 요거는 이제 RNA죠. RNA는 불호를 주셨습니다. 7번째 종목으로 가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한글과 컴퓨터 18,450원에 매수를 하셨고 23,950원에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비중 50% 상당히 많이 실으셨어요. 보유해도 될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여주시죠. 호. 네. 호를 비중도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는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기업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떤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고 우리가 예. 카카오 쓰듯이 한글 컴퓨터도 요새는요 웬만하면 다 유료로 써야 되거든요. 예, 예. 저도 이게 작업할 때 항상 올간 그 결제 구독해가지고 이제 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로 가고 한글을 계속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한계는 있어요. 우리나라만 쓴다는 거.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외국에서도 이걸 쓸 수 있다면 정말 대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우리 찾으면 되고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은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네. 궁금한 게 그러면 한글과 컴퓨터가 물론 말씀하신 내용이 좋은 건 알겠는데 밸류에이션으로 따져봐도 요 18,450원이 좀 뭐랄까요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에요? 이 회사가 지금 예. 시총 자체를 제가 한번 봐드리면 예. 그 시총 자체가 지금 현재 5,900억 정도 되거든요. 예. 잠시 저도 보고 아까 들어왔었는데 예. 올해 지금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700억, 그 다음에 순이익이 429억 정도 되니까 예. 지금 이제 퍼 수준을 보면은 잠깐만요. 지금 429억이네요. 잠깐만 429억에 예. 네. 429억에 지금 5,900억이면 한 15배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한 13배, 4배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 예. 대략적으로. 그러면 소프트웨어 기업이 퍼가 14배, 13배?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메리트 있다 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적도 지금 매년 좋아지고 있는 추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또 영업이익이 더 급증하고 예. 그렇다면 지금의 이 주가는 끝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음.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은 건드리는 거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떤 시대적인 트렌드에 맞고 이런 소프트웨어 업종이라면 예. 저는 가치 평가는 20배 이상 받아도 된다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끌고 와보세요. 50%라 하더라도 이런 유의 기업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한 직전 고점인 27,000원대를 돌파해서 예. 한 3만 원대까지 갈 때까지 한번 끌고 가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 같은 거는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 않아서 크게 매력적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호를 주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고 두 번째로 펄을 14배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정도면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제조업을 하는 회사 중에서는 소재주들이 펄을 많이 부여받아요. 예. 왜냐하면 시장 진입 장벽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덕산 에어로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보면 예전에 막 100배 이상 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시젠 같은 경우에는 막 몇백 배 받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들이 못하는 걸 하고 시장 진입 장벽이 높은 게 평가를 많이 받듯이 이게 하드웨어 쪽보다는 이런 소프트웨어 업종은 대부분 밸류에이션 자체가 상당한 멀티플 그 고평가를 받아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주는 건데요. 왜냐하면 진입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한글과 컴퓨터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소프트웨어 그걸 팔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 더 평가를 해주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너무 적게 평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게 이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동안 이제 실적이 약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구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예.
작년부터 팍 터졌어요. 그래서 올해까지 더 늘어나고 내년까지도 더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막 재평가 받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 호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45,400원에 매수하셨고요. 35,150원.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비중 20% 들고 계시고요. 전망 좀 궁금하시다고 하십니다. 자, 일단 호불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성치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죠. ENF 테크놀로지 호불호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호. 호. 네. 오늘은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제네러스하신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관대하신. 오늘 프로가 많아요. 그래서 프로가 제가 많아요. 들어오면서도 또 PD님한테 야단 맞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또 소신 있게 하시니까. 네. 예.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 좋은 회사예요. 그 장비 회사로서는 저도 예. 예전에 되게 좋아했던 기업인데 이번에 보니까 그 1분기 실적 자체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이유가 있거든요. 그 예. 미국의 이제 삼성 이제 오스틴 공장 같은 거 아시다시피 한파 때문에 한 달 정도 가동을 정지했었고 거기에 따른 좀 영향 그리고 또 중국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 또 상당히 수주가 많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예. 그쪽에 매출 감소 영향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지금 주가가 지금 53,000원대에서 35,000원까지 급락했으니까 시장 좋은 동안에 계속 빠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면 정말 막 좀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은 좀 견디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반기에는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는 하반기에 좋아지고 그럼 주가도 아마 요 한 35,000원 내에서 견디다가 다시 4만 원 이상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패턴이 나올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비중이 20%시죠. 예. 조금 추가 매수하는데 너무 근데 비중이 많아지실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추천을 못 드리더라도 한 20% 정도 비중으로 계속 한번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4만 원 이상 반등이 주는 구간이 올 거라 보고요. 손해 안 보고 80 구간을 올 거라 봅니다. 근데 조금 3분기 실적이 보통 이제 발표가 보통 한 그 10월 달 정도 돼야 나오잖아요. 10월, 11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3개월 정도는 견디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긴가민가하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그러면 실적이 좋아질지 안 좋을지 모르는데 근데 예. 사무 실적이 좋아진다고 내부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내부자들이 알거나 그 반응이 와요. 차트에. 예. 그러니까 그 차트에 반응이 올 때 판단해서 그 실적 확인하고 괜찮으면 끌고 가면 충분히 손해 안 보고 나오실 겁니다. 그럼 ENF 테크놀로지 잡고 좀 짧게만 여쭤볼게요. 시간이 많이 네. 없으니까 중소형주 그럼 반도체주 관련해서 반도체 소부장주 어떻게 하반기에는 조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지금 삼성전자가 큰 형님이 좀 이끌어줘야 되거든요. 예. 보통 투자 심리라는 것은.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좋아질 거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내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전반적인 반도체판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아까 말하신 그런 소부장 관련주들이나 중소형주들도 같이 뒤따라가는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ENF 테크놀로지 호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종목 짧게만 가보겠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 나왔어요. 네. 27만 3천 원에 매수하셨고 26만 9,500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중 10% 들고 계신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호불호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보여주실까요? 프로 불호. 너무 비싸다? 그게 아니라 그 뉴스 나왔잖아요. 그거 배터리 물적 분할 관련해가지고. 사업부를 이제 분할한다고 예. 하는데 지금 이제 이거 인적 분할하면 좋죠. 인적 분할하면 이제 지분 자체를 이제 개인 투자가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좋은데 지금은 이제 그 자회사 밑으로 100% 주면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 지분이 떨어지지 않는 예. 그런 이제 물적 분할 가능성이 계속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 측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할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인적 분할인지 물적 분할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LG화학 같은 경우도 배터리 사업부 분할할 때 물적 분할한다고 해서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SK이노베이션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예.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할 때는 투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27만 3천 원에 아마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급락해서 들어가셨는데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반동 주면 회사 측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인적 분할할 거다 또는 분할 안 할 거다 하면 바로 급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예. 네, 근데 아마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의 아마 의견을 아마 내놓지 않을 거라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살짝 반동을 줄 수 있을 거라 봐요. 그래서 27만 3천 원 이상 반동을 주면 그냥 빠져나왔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물적 분할로 지금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게 아무래도 회사 측에는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그냥 트레이딩으로 끝내버려라. 아. 그리고 그게 결정되고 나면
그때 중장기로 접근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네네. 근데 요거 SK이노베이션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 정유만 봐도 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노이즈가 없더라도 아니에요? 정유만 보는 것은 변수가 여러 개 있으면 계산하기 힘들다. 이렇게 트렌드를 아까 보라였는데 석유 산업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제는 막 이렇게 매력적인 산업은 아니에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막 이제는 예전처럼 막 유가가 막 폭등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제 마진이라는 것도 결국은 유가와 연동되기 때문에 그건 한계가 있다 보고요. 결국은 이 배터리 사업이 저는 핵심인데 요걸 갖다가 물적 분할로 끊어버리면은 제가 볼 때는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신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성치 매니저가 이제 유비현덕처럼 아주 현명한 인사이트로 좋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요거 좀 그래도 시간이 늘어나니까 조금 더 괜찮으시죠? 힘드네요. 알겠습니다. 네,